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명상을 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일찍 이제 명상을 접한 사람 명상한다면 명상을 잘 모르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2017년에 그 대한명상의학회라고 생겼어요. 이제 그게 대학 교수들이 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명상의학회라고. 그 사실은 뭐냐면 이 학회를 하나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하게 명상이 치료적이고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할 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명상의학회가 2017년에 이 창설됐다는 것은 이미 이 명상은 이 주류 정신학에 볼 때 충분히 치료적인 가치가 있고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학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 우리 학교 현장이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거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명상의학회가 학교 명상 그 틀을 만들었어요. 체계를. 그래서 학회 지금 시범학교에서도 이제 시행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 명상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 이 인류 역사란 거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해결해 온 역사예요. 서양이 보면은 물질 문명은 엄청 발전시켰어요. 물질 문명, 물질 과학은 굉장히 이제 발전시켜서 암도 정복하고, 암도 거의 정복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개발하고 많은 것들 이제 개발했는데 이 정신적인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서양에 이래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일찍 자기가 가진 어떤 종교, 철학, 사상, 과학, 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동양으로 난 왔다고 생각해요. 동양 와서 이제 여행 자유가 돼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명상을 접하고 불교를 접하고 해보니까 이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 명상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명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물질 과학이 있듯이 정신 과학이 있어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정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이 어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에서 부족했던 이 정신 과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양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그 2015년에 마음챙김 국가를 선포해요. 자기들이 지금 물질 문명은 발달했지만 결여되어 있던 정신 문명, 정신 과학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서 되니까 그걸 엄청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정신 문명 속에 있었던 거죠. 물질 문명은 좀 발전하지 못하고 정신 문명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사람 많지만 이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걸 이제 막 엄청 개발하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서 배워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현재 시점은 거의 명상을 서양에서 이래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서양에서 주도하냐면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을 체크하는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fMRI라든지 PET라고 그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정신현상을 이제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이 명상에 대해서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명상이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어떤 기기 이런 사용이 좀 적거든요. 적으니까 서양 가서 이제 배워오고 서양의 걸 자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은. 이 정신적인 문제의 발생을 잘 우리가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괴로움이 있어요. 살다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괴로움을 가지게 돼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절대로 안 생겨요.
크고 작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신적, 신체적인 괴로움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병으로 발전하지 않은 단계가 있고 병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는 보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뭐 이래 생각도 하고 또 이 방법도 강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생길 만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동떨어지게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많이 하거나 또 요것과 동떨어져서 뭐 비현실적인 방법을 막 찾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리가 불안이나 뭐 스트레스나 우울한 사람이 그 순간에 바로 보행명상의 자세는 바로 효과를 본다고 봐요. 왜 바로 효과를 보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한 거를 엄밀히 잘 보면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냐면 우리가 자기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가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래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면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미래로 가 있어요. 미래로 가서 자기가 염려하는 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할 때 보통 불안이 와요. 또 뭐 우울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이 불만족해요. 또 스트레스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딘가 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게 오는데 그 순간에 명상을 한다. 그럼 자선을 한다. 그러면 눈 감고 호흡에 보통 집중하거든요. 뭐 숨을 보거나 숨을 쉴 때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봐요. 또 보행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보행명상을 하는 동안은 뭐 걸을 때 움직이는 고개에 딱 집중해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 순간에는 그냥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밖에 있을 수 없고 그러면서 또 있는 그대로 관찰하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자선이나 보행명상을 통해서 놓는 훈련과 정확히 보는 훈련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명상은 그 시간을 내서 딱 하는 명상, 그걸 우리는 영어로 하면 formal meditation이라 그래요. 그 시간을 딱 따로 내서 하는 게 이제 보행 명상 자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 할 때 일상생활을 명상화 시키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명상을 붙이는 일상생활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나는 아주 정확히 보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놓는 훈련이 되면 일상생활 하다가도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것은 바로 탁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래 보면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괴로우려고 뭐 요즘은 유튜브 속에 다 있으니까 안 괴로우려고 하다가 명상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정신과 장애 중에 제일 힘든 게 강박증이에요. 이제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강박증은 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불안한 생각이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가 뭐 유튜브나 뭐 이래 책을 보다 보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래 이야기해요. 야, 강박증은 명상을 만나게 해준 참 이 계기가 됐다. 이 강박증이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괴로움이 있다 보면 뭘 찾다 보면 이제 이 명상도 만나게 되겠죠. 너무 뭐 편안히 잘 살면 명상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보행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행 명상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주의를 딱 기울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보행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행 명상 할 때 그 팔을 이제 뒤에서 이래 모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요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앞이든 뒤든 편한 대로 이제 팔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은 편하게 너무 땡기면 목이 아프잖아요. 또 너무 멀리 보면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적당한 쪽에
그냥 눈을 두면 됩니다. 그냥 보통 한 뭐 1m 한 30, 50 뭐 이래. 이제 사람 뭐 키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적절한 곳에 의식을, 눈을, 시선을 두지만 이 마음은 이 발이 걸을 때 일어나는 움직임에 전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이제 보행 명상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왼발 오른발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보면 오른발이 나가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왼발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발 나갈 때 오른발, 눈은 뭐 저기 두지만 안 넘어지기 위해서 두지만은 이 마음은 발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또 왼발이 나갈 때는 왼발에 이렇게 딱 두게 됩니다. 뭐 이럴 때도 이름을 붙이는 게 편하면 마음속으로 오른발이 나갈 때는 오른발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고 또 왼발이 나가면 왼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이름을 붙이게 되면 우리 의식이 그 오른발 이름 붙이면 오른발에 딱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가 있게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게 좀 편하신 분은 이름을 붙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숙달이 잘 되면 그 다음 먼저 3단계 걷기를 하게 됩니다. 3단계 걷기는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잘 보면 아무리 빨리 걷든지 뭐 늦게 걷든지 다 보면 발을 일단 들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름을 붙인다면 덤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감, 또 놈. 그래서 이번에는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이래 발이 드는 과정을 잘 보고 그 다음 또 가는 과정을 잘 보고 놓을 때 놓는 과정을 잘 보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보행 명상을 하기 전에는 발이 그냥 막 걸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항상 들고 가고 놓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빠른 걸음이든 늦은 걸음이든 항상 잘 보면 들고 가고 놓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알면서 이제 그렇게 이 두 번째 단계인 3단계 걷기가 되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잘 보면 우리가 이 발을 들 때 그냥 발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고자 하는 뭐가 있습니다. 마음이, 의도가. 그래서 뭘 들 때는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 의도를 챙기는 덤을 하고, 또 가고자 할 때는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챙기는 감을 하고, 놓을 때는 놓고자 하는 의도를 아는 그 의도를 챙기는 3단계를 하게 됩니다. 뭘 들 때는 발이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의도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 분명히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그래도 들 때는 뭔가 들고자 하는 뭐가 있구나 하는 그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면서 걷는 게 됩니다. 이때도 자연스러운 걸음과 그 걸음을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걷게 됩니다. 이런 그 보행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생각이 스톱되고 그리고 나중에 몸과 마음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되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